안녕하세요. 꿀팁과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안슨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실제로 D5 렌더를 실행해봐야겠죠. 그래서 D5 렌더부터 다운받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D5 렌더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스타트 포 프리라던가 프리 다운로드 눌러주시면 D5 렌더 다운받으실 수가 있고요. 스케치업 유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워크플로우에 스케치업 들어가셔서 여기 D5 렌더를 따로 다운받으실 수도 있고요. 이 왼쪽 두 개 같은 경우에는 스케치업에 있는 플러그인을 받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라이브 싱크라던가 뭐 익스포트에 대한 내용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스케치업 2024에서는 D5 씬 4 스케치업은 받으실 수가 없고요. 여기 있는 라이브 싱크 4 스케치업만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버전에서는 둘 다 받으실 수가 있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스케치업 플러그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냥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따로 하진 않고요. 설치만 하시면 바로 스케치업 안에 플러그인이 실행되어 있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D5 렌더를 실행해 봐야겠죠. 자, 이게 프리 다운로드나 다운로드 D5 렌더 눌러주시면 이렇게 다운로드 상황이 나오고요. 저는 바로 열어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기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설치할 수 있는 화면 상태가 되고요. 여기서 정책사항에 대해서 동의하느냐 체크하시고 인스톨 해주시면 됩니다. 루트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인스톨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운로드가 받아졌고요. 바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D5 렌더 첫 번째 화면이 나오게 될 거고요. D5 렌더 첫 번째 화면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에서 처음에 설명드릴 부분은 여기 부분이겠죠. 여기 뉴랑 오픈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실 거예요. 뉴를 누르게 되면 D5 렌더의 기본 창이 켜지게 되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켜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오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D5의 파일들을 열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센트 같은 경우는 최신에 했던 파일들 볼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 벤치마킹 씬을 한번 했어서 요게 열려 있는 것 같고요. 워크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었죠. 여기 부분, 여기 두 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여기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2024까지는 여기 D5 라이브 싱크 4 스케치업이 24버전까지 받을 수가 있고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씬4 스케치업 같은 경우에는 23버전까지만 됩니다. 17버전부터 23버전이네요. 자,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버전 확인은 여기서 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3D 맥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있고 레빗, 라이노, 아키캐드, 시네마 4D, 블렌더까지 이렇게 워크플로우를 보실 수 있는 상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익스플로어 탐색 기능에서 보시면은 맨 위에는 이제 뉴스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이제 2.7 버전 업데이트 확인 가능하고, 두 번째는 애니메이션에 대한 부분이나 라이브러리에 대한 부분 설명이 나와 있는 것 같네요. 세 번째는 이제 에듀케이션, 학생분들, 대학생분들이라던가 교육자분들이 프로 버전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여기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로 사용이 가능하고, 제가 알기로는 이거 신청하면 일주일 내로 확인이 가능하고 성공을 하면은 180일 정도 쓸 수 있고 바로 또 갱신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팀 작업할 수 있는 부분도 설명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애니메이션 또 설명이 또 있네요. 프로젝트에 대한 거. 그다음에 마지막에 씬 익스프레스, 요거는 제가 영상에 따로 다룰 건데 지금 있는 이 애들을 D5 렌더로 다운받은 다음에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이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열고 환경 설정 같은 거 어떻게 했는지 확인도 가능하고, 재질을 어떻게 적용했는지, 뭐 라이팅을 어떻게 적용했는지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다 보시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튜토리얼 같은 경우에는 이제 2.7 버전 뭐 여러가지 이제 영상이 나오겠죠. 제 영상 말고도 확인이 가능한 부분도 있으면 열심히 보셔가지고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데모 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런 부분들을 지금 D5 렌더로 열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매트리얼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말고 좀 디테일하게 보시고 싶으면 이 튜토리얼 파일을 열어가지고 확인이 가능하고, 이렇게 투시도에 대한 부분들이라던가 내부 씬에 대한 실내 인테리어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씬 익스프레스랑 마찬가지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를 이제 대표적으로 5개를 볼 수 있다가 먼저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공부하시고 싶으면 씬 익스프레스로 공부를 더 하셔도 되고, 아니면 나중에 이제 스튜디오라고 해가지고 환경 설정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용할 수도 있고,
나중에 AI 기능으로 사진이랑 비슷하게 환경 설정을 잡아가지고 그런 거 가지고도 공부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로그인 부분인데 저는 로그인이 되어 있고요. 여기 로그인이나 이제 사인인을 하시고 나서 가입을 하시게 되면은 5일 동안 프로 버전을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5일 이후에는 일반인 분들은 결제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는 거고, 프로 버전이 아니면 결제하기 싫다 그러면은 무료 버전으로 그냥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무료 버전 쓰시다 보면은 프로 버전이 필요해지는 경우가 생길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1편에서 설명드렸던 가격에 대해서 다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면 업데이트라던가 아니면 포럼, 요거 인터넷에 있었죠. 포럼 부분, 여기 포럼 부분이 이렇게 있었고, 여기 보면 여기 있었죠. 네, 그리고 헬프 센터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서 도움 같은 거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버전 같은 경우에는 누르면 1편에서 마찬가지로 시스템 인포로 해가지고 내가 어떤 사양인지 미리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화면 설명이 간단하게 끝냈고요. 지금부터는 스케치업이랑 같이 D5 렌더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D5 렌더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New를 눌러서 새로운 창 화면을 켜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다리시면은 이제 첫 화면이 켜질 거고요. 지금과 같이 비기너 가이드라고 나올 겁니다. 이제 이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보시면은 여기 셀렉션 툴이라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제가 지금 네모로 칠 건데 셀렉션 툴, 그 다음에 인서트 라이트, 패스, 파티클, 기타 등등 이 이제 이쪽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카메라, 디스플레이, 내비게이션이 여기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익스포트로 했을 때 이미지 내보내기, 비디오 내보내기, 그 다음에 렌더 큐라고 해가지고 이 세 번째 건데 이 세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기줄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렌더 대기줄이라고 해가지고 이미지나 비디오를 한데 막 모아가지고 한 번에 익스포트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5비트 모드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라이노 유저분들은 당연히 이제 5비트를 사용하실 때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누르면서 움직이셨는데, 스케치업 유저분들 같은 경우에 마우스 가운데 클릭을 누르면서 움직이거든요. 이게 근데 D5의 장점이 둘 다 된다가 장점입니다. 둘 다 5비트 모드가 실행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 5비트 모드일 때 사용이 가능하고요. 플라이 모드일 때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플라이 모드일 때는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누르면서 움직이거나 마우스 가운데 클릭을 움직이면서 누르는 게 5비트로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플라이 모드로 변경이 되면 게임처럼 앞뒤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WSAD로 움직일 수 있고 Q2로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플라이 모드 같은 경우에 이제 워크 모드와 플라이 모드 둘 다 같은 기능이긴 한데, 워크 모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객체가 앞에 막혀져 있으면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실제 사람과 같은 행동처럼 이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홀드 투 로테이트 뷰 같은 경우에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은 이렇게 잠긴다는 뜻입니다. 회전이 잠긴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크롤 같은 경우에 이제 줌 아웃으로 움직일 수 있겠죠. 가까이 갔다가 멀어졌다가 하는 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음 화면은 이제 에셋 화면인데, 여기 에셋 아이콘 보이시나요? 요거 누르시면 이제 이런 창이 뜰 거예요. 메뉴에 온라인 로컬 탭이라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 여기 바로 밑에 보시면 모델이나 매트리얼, 파티클처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테고리가 밑에 쭉 보일 거고요. 쭉 사용하시다 보면 알겠지만 맨 밑에 부분에 브러쉬, 이레이즈, 패스, 툴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스캐터 툴도 여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을 건데, 요런 게 이제 한 창에 다 있고, 나중에 브러쉬로 넣었을 때 이런 강도들을 조절해가지고 나무들을 배치할 수 있다라는 설명이 있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뭐 튜토리얼 유튜브나 헬프 부분, 포럼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창이 마지막으로 뜨고 맞춰집니다. 자,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리고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 가이드 기반으로 전체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은 당연히 메뉴 부분이겠죠. 여기 짝대기 3개 부분 보시면 메뉴가 있습니다. 메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절을 하는 부분 외에 웬만한 기능은 여기 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면은 파일, 에디트 뭐 해가지고 쭉 나가기까지 이렇게 있는 거고, 여기 안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메뉴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드리진 않고요. 임포트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파일에 보시면 임포트를 해서 가져오기에 대한 부분을 알 수가 있는데요. 가져오기는 상당히 많이 쓰는 기능이기 때문에 바로 오른쪽에 아이콘화를 만들어 놔서 이렇게 준비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포트를 하시게 되면은 내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파일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스케치업이겠죠. 그래서 스케치업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임포트를 하면은 여기 오브젝트 임포티드 부분에 임포티드에 딱 들어가게 됩니다. 스케치업이 들어오고 이걸 한번 클릭해 주신 다음에 화면을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이렇게 파일이 이렇게 들어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클릭을 한번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멈춰가지고 여기 건불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흰 색깔 네모 박스를 이 건불 부분에 딱 고정이 되면서 저 여기 이 건불의 위치가 여기 로케이션에 있는데 XYZ가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0,0,0으로 바꿔주시면 최초의 위치로 0,0,0을 이 모델링 젤 하단의 가운데로 이동시켜 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임포트를 할 수 있다는 거 설명을 먼저 드리고요. 여기서 임포트를 하나 더 알려드릴 거예요. 스케치업을 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죠. 자, 이렇게 스케치업과 D5 렌더를 분할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2모니터로 해가지고 한 모니터에다가 놓는 방법을 쓰는데 지금은 부득이하게 이렇게 설명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 보시면은 스케치업을 이렇게 켰을 때 제가 플러그인 아이콘이 나온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1편에서 나왔던 여기 라이브 싱크 4 스케치업과 싱크 4 스케치업 24버전에서는 이것만 다운받아진다고 말씀드렸고 이거를 설치하게 되면은 저절로 이렇게 스케치업을 켰을 때 아이콘이 생기게 됩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서 임포트 다른 방법을 하나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컨버트에 대한 부분을 먼저 할 거예요. 자, 보면은 Connect to D5 렌더라고 해가지고 요걸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쪽에 뭔가 반응이 옵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파일로 열 거냐 새로운 걸 열 거냐 이렇게 보이는데 자, 그냥 임포트를 했을 때 0,0,0으로 가져왔잖아요. 그거의 차이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걸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리에이티브 눌러서 자, 보시면 지금 이 위치가 다릅니다. 자, 이 파일은 0,0,0이 스케치업과 그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쪽이 지금 0,0,0이 되는 거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모델링의 가운데 맨 아래 하단에 위치하게 되는 부분이 0,0,0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0,0,0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스케치업인 건데 이렇게 임포트로 가져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좌표가 틀리게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웬만하면은 이렇게 가져오지 않고 처음에 나와 있던 커넥트를 이용해서 가져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임포트가 스케치업과 좌표 위치가 정확하기 때문에 어떤 수정을 하거나 뭐가 들어와도 업데이트가 잘 될 거예요. 그리고 수정이 잘 될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이렇게 하는 걸 컴퓨터가 괜찮다면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이콘 설명드려야겠죠. 두 번째 아이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모델링을 서로 업데이트 해주는 라이브 싱크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 보면 라이브 싱크라고 써져 있죠. 제가 박스를 그리는 순간 여기도 박스가 생기고요. 여기서 푸시를 하는 순간 여기도 푸시가 됩니다. 자, 이런 기능을 켜주는 게 두 번째 기능인 겁니다. 이 라이브 싱크 기능이 그거고 자, 여기서는 이제 껐을 때 당연히 같이 움직이지 않는데 자, 움직이는 건 되죠. 세 번째는 방금처럼 움직임에 대한 부분을 싱크를 맞춰주는 거 요거를 이제 싱크 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것까지 끄면은 이쪽이 연동이 안 되죠. 이걸 키면은 움직이기만 하고 두 번째 것까지 키면은 기다렸다가 네모 박스 그리면서 업데이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세 가지 아이콘을 다 알려드린 거고요. 네 번째 아이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누르진 않을 건데 샌드 씬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스케치업이 가지고 있는 이런 씬들을 한 번에 여기다가 넘기는 겁니다. 그런 기능이 있으면 굉장히 괜찮죠. 그래서 이걸 쫙 넘기는 방법 할 수가 있는데 다만 선택해서 넘기지를 못해요. 있는 거 다 옮겨지기 때문에 그게 좀 불편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아이콘을 설명드릴 건데 여기 라이트 툴바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지금 켜져 있죠. 켜져 있는데 이거를 뜻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끄게 되면 이렇게 꺼지고요. 다시 키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라이트가
여기 1, 2, 3, 4번이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 부분에 보이는데 요거와 동일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옴니 라이팅을 딱 넣어주면은 보시면은 이제 포인트 라이팅이라도 하죠. 여기에 그대로 들어가게 되고 여기에서도 이동하면은 이동하는 대로 움직여집니다. 그리고 삭제하면은 삭제한 대로 여기도 같이 없어질 겁니다. 자, 이렇게 없어지죠. 네. 실제로는 없어지는데 지금 뭔가 잔상이 남아서 그런 건데 이렇게 모델링으로서도 플러그인이 이제 라이팅이 들어가는 정도는 되는 거라서 이 부분에서는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컴포넌트를 이용해 가지고도 사용 가능하겠죠. 나중에 응용해서. 자, 그런 부분 이해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아이콘으로 보면은 이거 세팅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 보낼 때 당연히 나오는 건데, 자, 여기다가 뭔가 네모 박스를 이렇게 치고 제가 그룹을 만들어 볼게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보내기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select only keep group structure info 해가지고 뭐 이렇게 레이어를 해가지고 임포트를 하면은 나중에 임포티드로 하나 스케치업을 가져올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내면은 어떤 곳에다 보낼 거냐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면은 이렇게 지금 파일을 보냈고, 자, 여기 보시면 바탕화면에 아이콘이 이렇게 하나가 나왔습니다. 요거를 이제 임포티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보면은 임포트를 해가지고 바탕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파일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가져오게 되면은 D5A라는 확장자 파일이 나오게 되고요. 이걸 눌러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그대로 같은 박스가 이렇게 들어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있는 애랑은 다르게 따로 임포트를 해가지고 얘를 가지고 나중에 여기 에셋에서 어떤 객체로 사용이 가능한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걸로 한번 해볼까요? 자, 보시면은 이 객체를 지금 다운로드가 받아지고 있죠. 자, 이렇게 받아졌고 지금 보시면은 여기 리플레이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요거 눌러주신 다음에, 자, 진행한 다음에 요 버스 눌러주면은 이 버스가 이 객체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고, 이게 지금 들어오면은 이런 식으로 박스가 또 들어오고 얘를 또 리플레이스로 해서 딴 걸로 바꿔주고 뭐 이런 식으로 객체 형식으로 가져오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임포트에 대한 전체 설명과 스케치업 플러그인까지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전체적인 인터페이스를 쭉 설명해 드릴 건데요. 아까 시작 가이드를 기반으로 먼저 설명드리고 나머지 설명 못 드렸던 부분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셀렉션 툴을 먼저 설명드려야겠죠. 셀렉션 툴 같은 경우는 아이콘이 3개가 있고요. 첫 번째 아이콘은 모드를 바꿔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Move and Rotate 기능으로 둘 거냐, 스케일 기능으로 둘 거냐,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 단축키는 V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객체를 지금 하나 가져와야 되는데 자동차 객체를 한번 가져오도록 하죠. 자, 이렇게 자동차 객체를 가져왔고요. 자동차 객체를 가져오는 순간 처음에 이렇게 Move and Rotate 기능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기능으로 적용이 되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V를 누르는 순간 이런 식으로 스케일 기능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직접 누르셔도 되고 단축키로 왔다 갔다 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Move and Rotate 기능은 말 그대로 움직임과 회전에 대한 기능인데요. 만져보시면 알 건데, 자, 이렇게 건물 모양이 있죠. 원점 모양이 있는데 요걸 원점 모양을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면은 요 점 위치에 따라서 높이 값이나 X 값이나 Y 값이나 Z 값이 이렇게 움직여지는 겁니다. 객체가 이거를 따라서 점으로 인식하고 움직여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축 모양대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X축은 빨간색이죠. X축 이렇게 움직이고 Y축 초록색, 그 다음에 Z축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이렇게 고정돼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개의 축을 고정시키고 움직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X, Y를 고정시키고 움직이겠다 하면 이렇게 노란 색깔 동그라미를 누르시면 되고요. 아니다, 나는 Z 값이랑 Y 값으로 하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고정을 시키고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움직이면 되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회전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이렇게 누르고 나서 움직이시면 됩니다. 드래그처럼 움직이시면 이렇게 각도 고정을 어느 정도 할 수가 있는 거고, 이렇게 회전을 했을 때 지금 다시 회전을 돌릴 수도 있고 0도로 다시 맞출 수도 있는 기능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다시 0도로 맞추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두 번째 아이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구본 모양이 있는데 이걸 이제 월드축이라고 하거든요. 스케치업을 열었을 때 완전히 원점이 하나가 있죠. 그 원점이 이제 월드축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부분에서는 이제 월드축을 따라서 객체를 방향을 잡는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아이콘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걸 만약에 회전했을 때 계속 월드축으로 고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 월드축이 뭐냐면은, 자, 탑뷰로 보시면 알 건데, 이렇게 객체가 이렇게 직사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이 객체의 직사각형만큼의 XYZ가 지금 보이시는 거죠. 네, XYZ 기능이 이렇게 보이는 거고, 이 월드축을 계속 따라가는 거냐 하면은 그건 또 아닙니다. 왜냐면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렇게 모드를 바꿔놓고, 난 그러면 객체축으로 변경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죠? 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한번 눌러서 객체에 대한 축으로 고정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객체 자체로 XYZ축으로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월드축이냐 객체축이냐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스포이드 기능이 있습니다. 스포이드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 스포이드 아이콘을 누르셔도 되고요. I라는 단축키를 누르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I를 누르시면 이렇게 스포이드 모양이 바뀌고, 내가 이 땅바닥을 변경할 거다라고 클릭을 하게 되면은 여기 오른쪽에 인스펙터라는 설정 창을 건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설정을 쭉 바꿔서 작업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처음에 매트리얼을 가져올 수도 있죠. 자, 단축키 M을 누르거나 S를 누르면 이렇게 S의 창이 뜨게 되는데, 여기서 매트리얼을 눌러가지고 내가 원하는 재질을 이렇게 넣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면은 이런 식으로 매트리얼이 입혀지고, 자, I를 다시 눌러보겠습니다. I를 누르면 이렇게 스포이드 모양이 되고, 이렇게 눌렀을 때 이 재질이 들어간 상태에서 스포이드를 눌러서 변경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콘크리트를 빨간색으로 하거나 이렇게 반삭기를 많이 올려서 작업도 할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할 수가 있는 설정창이 되면서 어떤 재질을 넣고 설정을 바꾸면서 이런 재질을 바꿔주는 스포이드 모양의 아이콘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셀렉션 툴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마칠게요. 그 다음으로는 여기 위에 있는 인서트 부분을 설명드릴 건데요. 인서트는 끼워 넣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 2개, 3개밖에 없었던 기능이 버전 업데이트가 되면서 4개, 5개, 6개 이렇게 점차 생기고 있는 걸로 봤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2.6 버전까지는 애드 섹션 기능이 있었는데 2.7 버전이 업데이트 되면서 스캐터 기능이 또 생겼죠. 그러면서 애드 스캐터라는 아이콘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인서트 부분에는 버전 업데이트가 되면서 조금 더 작업을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아이콘들을 계속 생성시켜 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간단하게만 하고 설명을 넘어가도록 할 건데, 여기 보시면은 애드라이트는 1, 2, 3, 4번 단축키로 이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누르면 이렇게 포인트 라이팅 바로 쓸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누르면 스포트 라이팅이 들어가죠. 이렇게 스포트 라이팅 작업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2, 3, 4번이 다 작업이 됩니다. 이건 직접 다 보여드릴 필요는 사실 없어서 이런 것들은 뭐 라인 라이팅도 있고, 이 라인 라이팅을 넣으면서도 좋은 게 라인 라이팅에 이제 인스펙터 기능이 쫙 많죠. 그래서 라인 라이팅은 사실 라인 라이팅으로서의 기능을 하려면 이 라인이 보여야 되는데, 요것만 하나 설명드리면은 여기 쉐입이 보이게끔 설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기능도 있는 거고, 뭐 라디우스, 여기 보시면 칸델라나 루멘으로 이런 강도를 조절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조절이 가능한 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뭐 커스틱스도 있죠. 커스틱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빛의 굴절에 따라서 라이팅이 이렇게 반사 산란되는 기능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라이팅도 나중에는 조금 더 깊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그리고 나서 이 두 번째 아이콘 패스 기능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나 자동차나 동물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패스 기능을 이렇게 기본적으로 깔아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캐릭터만 한 번만 설명드리면은, 이렇게 캐릭터에 보면은 비즈니스 모델들을 제가 여러 가지 선택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선택했고, 지금 보면 왼쪽에 이런 식으로 패스 모양이 들어가 있고 내가 들어간 아이콘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모 형식으로 한번 설치를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설치했다고 가정을 하고요. 자, 요거를 이제 던을 누르면 이렇게 끝나게 되는데, 여기 부분 보시면 에디트 부분이 있습니다. 요걸 다시 선택할 수가 있고, 선택했을 때 스무스의 정도를 하나하나 선택하면서 정리를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무스 정리하고, 이렇게 라인으로 갈 거냐 뭐 커브로 갈 거냐 이런 부분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죠. 요걸로 이제 패스 기능을 정리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정리를 했을 때
지금 보시면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여서 작업을 할 수도 있고, 나가면 이제 여기서는 베이직, 그 다음에 개수를 조정할 수 있는 부분,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두께를 조절할 수 있죠. 그리고 움직임의 방향을 이렇게 왔다 갔다 정할 수 있습니다. 이쪽으로 걸어 다니는 거냐, 이쪽으로 걸어 다니는 거냐에 대한 차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갖다 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벽에 막 파묻히기도 하고 공중에 떠 있기도 합니다.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한 기능이 드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드랍을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공중에 떠 있지 않고 딱 땅바닥에 달라붙거나 파묻혀 있던 게 위로 올라오기도 하고 뭐 이런 기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능들을 패스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지워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세 번째 아이콘은 툴입니다. 그래서 브러쉬, 스캐터, 패스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데, 브러쉬는 대표적으로 이제 잔디를 깔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겠죠. 브러쉬를 크게 하고 뭐 강도나 사이즈나 랜덤 사이즈들을 정하거나, 아니면 이제 지형에 맞게끔 얼라인 시켜주는 거, 지형에 맞게끔 시켜주는 거나 뭐 이런 것들을 정할 수가 있고, 자, 여기서 이제 스캐터를 정할 수 있는데 덴시티를 너무 세게 하면 좀 그러니까 적당한 강도로 이렇게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어보면은 이렇게 잔디가 깔린 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잔디를 쭉 브러쉬로 깔 수도 있고요. 이 잔디의 브러쉬를 지우고 싶으면은 이렇게 객체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게 바로 선택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는 좀 이렇게 여러 번 선택하거나 회전을 해서 선택을 하거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렇게 딜리트로 지울 수가 있고요. 요거를 가지고 조금 더 다시 껐다 켰다를 하거나 이렇게 에디트를 해가지고 변경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변경하지 않고 바로 지우도록 할게요. 자, 이런 부분에 이제 브러쉬라고 보시면 되고, 스캐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 어떤 재질에 입혀주는 겁니다. 이렇게 스캐터가 뿌리다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 벽체에다가 잔디를 이렇게 뿌리게 되면은 잔디에 이렇게 뿌려지게 됩니다. 이런 바닥에도 뿌리면 똑같은데 지금 잔디가 너무 커서 오래 걸리니까 요거는 제가 생략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지우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패스 기능이 여기도 있습니다. 이 툴에 패스 기능이 있는데 요거는 아까 전과 다르게 이런 잔디 모양 같은 것도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잔디 모양을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서 작업을 할 수 있고, 아까 전과 마찬가지로 타입 부분이나 스무스로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고, 덧 누르면 꺼지게 됩니다. 여기서 모델을 더 집어넣으실 수도 있고, 아까 여기 보시면은 얼라인 부분 오토로 할 거냐 픽스드로 할 거냐 선택이 가능하고요. 개수를 많이 늘리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개수를 늘리기도 하고, 디렉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향에 대한 부분입니다. 방향이 서로 다르게 돌아가는 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방향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방향은 랜덤하게 돌리는 걸 더 추천드리죠. 자, 그리고 랜덤 스페이싱 같은 경우에는 간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간격을 얘기하는 거니까 간격을 서로 가깝게 멀게 이런 식으로 정리가 가능하고요. 랜덤 옵셋 같은 경우에 두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께를 조정해서 이렇게 작업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넘버를 많이 올리면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고, 사이즈를 좀 작게 할 수도 있고 크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랜덤 사이즈로도 이렇게 랜덤하게 작업할 수도 있는 거죠. 드랍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랑 똑같습니다. 어떤 이런 데다가 지형에다 넣는데 파묻힌 것도 있고 공중에 뜬 것도 있죠. 드랍 누르면 이런 식으로 제대로 설치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까지 이제 간단하게 툴을 설명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아이콘 같은 경우에는 파티클에 대한 기능입니다. 파티클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파티클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고, 파티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재밌는 기능이 많아요. 이런 식으로 사슴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라이팅으로 만들어진 사슴 색깔도 이렇게 조정이 가능하고요.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할 수 있고, 대표적으로는 이제 파이어, 이런 불 같은 걸 다운 받아 가지고 불을 집어넣을 수도 있죠. 이따가 저 안에서도 제가 집어넣을 건데 이런 식으로 불을 넣을 수도 있고, 뭐 눈 모양이나 풍선이나 여러 가지 물에 대한 부분까지도 설명이 가능하죠. 그래서 물 같은 거 표현하는데 생각보다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물 표현도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되게 작네요. 이거 뭐 사이즈 키우면 되죠. 사이즈를 이런 식으로 키우면 물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자, 이렇게 사이즈를 키울 수도 있는 그런 파티클 기능 설명해 드렸고요. 그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애드 카메라라는 기능이 있는데 사실 저는 잘 안 써요. 잘 안 쓰는데 쓰는 기능을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자, 첫 번째로 지금 제가 바라보고 있는 상태, 이 상태를 카메라 위치를 그대로 저장하고 싶다 했을 때, 자, 여기 보면은 커렌트 카메라라는 게 있습니다. 커렌트 카메라 누르면은 내가 지금 있는 위치에서 카메라를 한번 잡아줍니다. 오브젝트로요. 오브젝트로 잡는다는 게 좀 다른 점입니다. 원래는 여기서 그냥 씬을 잡으면 씬이 생깁니다. 그죠? 씬이 생기죠. 근데 여기는 조금 다르게 오브젝트로서 기능을 하고요. 전체 화면을 누르려면 전체 화면이 되고요. 다시 전체 화면을 끌려면 여기 왼쪽에 있는 아이콘을 눌러주면 다시 전체 아이콘이 작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카메라를 이런 식으로 위아래로 움직여서 작업을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작업하고 이렇게 움직인 다음에 오브젝트로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냥 카메라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정할 수 있습니다. 위치를 정해서 올려서 회전을 하기도 하고,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크게 키웠다가 다시 작게 키우고 싶으면 이걸 눌러서 작게 만들고, 이런 식의 이제 카메라를 쓸 수 있고, 카메라 자체를 제가 씬 리스트로 보내는 거는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이걸 크게 키운 다음에 저장을 하게 되면 씬 리스트에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작게 만들어주고 씬 리스트를 눌러주면은 아까 전과 같은 카메라 에디트로 작업이 되는 거죠. 이렇게도 작업이 가능하다라는 설명을 드리는 거고, 카메라의 기능은 뭐 요 정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애드 섹션에 대한 기능을 이제 제가 나중에 되게 자세하게 다룰 건데, 아무래도 스케치업을 기반으로 애드 섹션을 쓰려니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걸 눌러서 그냥 섹션 플랜을 짜고 이렇게 축을 바꿉니다. 월드 축이 아니라 객체 축으로 해서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단면이 보이는 거죠. 단면으로서 보면은 오른쪽에 보면은 단면 방향을 바꿀 수가 있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필로 색칠도 할 수 있습니다. 검정 색깔로 색칠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완전히 닫히지 않는 부분은 색칠이 안 됩니다. 지금 보면은 색칠이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이게 이제 아무래도 스케치업은 완전히 닫힌 모델링으로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필을 이용하기엔 굉장히 부적합합니다. 그리고 이거 반대로 돌리고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자, 섹션을 반대로 돌리고 라이팅을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라이팅을 직접적으로 집어넣어서 이게 안에 빛이 들어가는 정도로 작업을 할 수가 있고, 여기 웨더, 날씨에 따라서도 이렇게 적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섹션 큐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큐브로서 섹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보이시면 이렇게 이거를 키워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키우면 이런 식으로 박스 모양으로 섹션을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좀 많이 편한데, 이것도 좀 불편한 게 지금 이 모델링의 직선으로 모델링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조금만 움직이면 바로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불편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확하게 이 직각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겠는데 비슷하게 맞췄죠. 이런 기능까지 이제 섹션에 있는 거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애드 스캐터라는 기능을 설명드려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2.7 버전이 업데이트 되면서 새로 생긴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툴에도 스캐터라는 기능이 있긴 한데요. 이거는 약간 브러쉬에 더 가까운 거고, 재질 브러쉬에 더 가까운 느낌입니다. 그래서 재질에다가 전체적으로 뿌리는 듯한 스캐터를 사용할 때는 이걸 사용하지만, 이 스캐터의 단점은 아무래도 이렇게 큰 잔디 공간에다가 설치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 소요가 된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스캐터로 새로 나온 기능 중에 장점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좀 소개시켜 드리면서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애드 스캐터를 누르시게 되면은 셀렉트 매트리얼이 있고요, 셀렉트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셀렉트 매트리얼을 선택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재질별로 선택이 가능한 영역이 보입니다. 이걸 선택을 하면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셀렉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임포트를 해서 가져오는 방법과 스케치업에서 싱크를 해서 가져오는 방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몇 개냐에 따라서 개수가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델을
하나하나 가져올 때 하나하나의 스캐터를 넣을 수 있다의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보면은 단축키는 X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X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둘 다 X여가지고 좀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거를 모르고 X를 이렇게 눌렀다가 셀렉트 모델 상태인데 그냥 클릭을 해버리는 경우도 한 번씩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개선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직접 적용을 해봐야겠죠. 자, 셀렉트 매트리얼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재질별로 영역을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자, 여기 부분 한번 선택해 볼게요. 선택을 딱 하게 되면은 이렇게 만들 거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만들기 눌러 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파란 색깔 박스로 이루어진 영역을 잡게 됩니다. 이런 거 이제 레퍼런스 포인트라고 하고요. 여기 만들어지자마자 왼쪽에 보시면은 스캐터라는 게 하나 생깁니다. 오브젝트에 하나 생기면서 이거를 이제 껐다 켰다 할 수도 있고 오브젝트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이 오브젝트로 컨트롤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이 스캐터를 만들면 오른쪽에 뭔가가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인스펙터라고 설정이 이제 되어 있고요. 여기 처음에 왼쪽에 오브젝트와 같은 이름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는 아이콘이 하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만들다 보면은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서 괜찮은데 이런 잔디들을 막 심다 보면 실제 느낌을 프리뷰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눈에 좀 거슬리게 되는데 이거를 껐다 켰다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껐다 켰다 할 수가 있고 H로 단축키를 쓸 수도 있습니다. H 누르면 이렇게 없어졌다 나타났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레이어로서도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레이어를 생성시켜서 그 레이어를 갖다가 컨트롤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Add Scattering Surface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는 추가적으로 좀 더 뭘 할 거냐라고 물어보는 거고요. 자, 이렇게 눌렀을 때 이렇게 주변에 추가적으로 스캐터를 더 할 수 있는 영역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 누르게 되면은 이 영역과 이 영역 두 가지를 한꺼번에 스캐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부분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자, 두 번째 아이콘 같은 경우에는 줌인이라는 기능입니다. 이거 웬만하면은 이제 오브젝트에 다 있는 기능이고요. 오브젝트가 이제 작업을 하다가 내가 이렇게 보고 싶다 했을 때 화면을 돌려서 이렇게 해서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화면에서 다른 작업들을 하다가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Z를 누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바로 오브젝트로 화면을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자동차 화면 전환도 이렇게 가까이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눌러서 Z 누르면 이런 식으로 모델에 대한 부분까지 줌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스캐터를 누르고 Z를 누르면 이렇게 가까이 가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아이콘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프리셋이라고 해서 지금은 제가 컨텐츠 프리셋을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글로벌 프리셋을 이따가 에셋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스캐터 에리어가 지금 하나가 잡혀 있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은 컨텐츠라는 부분이 생깁니다. 자, 컨텐츠가 이렇게 키면은 여러 가지 밑에 것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있는 아이콘이 하나가 있죠. 컨텐츠 프리셋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 누르시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조정하고 있는 이 영역에 내가 컨텐츠로 프리셋을 만들어 놓은 거를 적용시킬 수 있는데 현재는 5개 정도로만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눌러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컨텐츠 프리셋이 여기에 적용이 되게 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이제 생성이 될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컨텐츠 프리셋이 되고요. 밑에 핑크색인 거는 지금 콘크리트로 핑크색이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나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요걸로 변경을 한다 그러면은 자, 다시 설명을 좀 드리면 자, 여기 부분에 스캐터를 다시 뿌리고 그 다음에 컨텐츠 프리셋으로 자, 이렇게 다시 눌러서 크레이트를 만들어주고 자, 컨텐츠 프리셋으로 지금 밑에 보시면 아까 잔디 부분으로 한번 설정해 볼게요. 이걸로 눌러주시면은 다시 컨텐츠 프리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잔디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좀 깔 수 있는 기능의 컨텐츠 프리셋이 있고요. 자, 요거를 설명드리기 전에 이제 컨트롤 할 수 있는 설명들을 해야겠죠. 자, 보시면 이렇게 셀렉트 매트리얼 하고 컨텐츠 프리셋 보면은 여기에 이제 에셋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에셋 선택해 가지고 내가 원하는 객체들을 스캐터 해 가지고 넣을 수 있는 첫 번째 상황이 발생하고요. 자, 여기에 대한 설명은 좀 나중에 드리기로 하고 여기 보면은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해 가지고 분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기능인데 여기 보면은 프리셋과 커스텀 이렇게 있는데 요 흰 색깔을 눌러 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프리셋을 적용시킬 수가 있고요. 지금 흰 색깔로 보시면은 이 밀도를 전체적으로 다 놓겠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밀도 100%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 얼룩말 모양에 검정색이 섞여 들어있잖아요. 이 검정색은 뭐냐면 밀도를 0으로 놓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잔디들의 밀도를 어느 쪽으로 두느냐에 대한 모양을 나타내는 이러한 기능을 갖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흰 색깔로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핏이랑 스트레치, UV, 타일 같은 것들이 있는데 예상하시겠지만은 핏은 전체적인 핏을 맞추는 기능이고요. UV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제 곡면에 대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곡면을 따라서 모양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나중에 스캐터를 자세히 다룰 때 한번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덴시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덴시티를 늘리게 되면은 이 100제곱미터당 50개를 놨던 부분들을 이렇게 625개로 늘릴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멀어졌을 때 보면 이렇게 그 프리셋에서 잔디들이 보이지가 않죠. 요거는 왜 그러냐면은 여기 파일에 보시면 프리퍼런스라는 기능이 있고요. 여기 렌더링에 보시면은 레벨 오브 디테일과 컬 디스턴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LOD라고 이제 명칭을 하는데, LOD 같은 경우에는 가까이 있는 물체는 디테일하게 잡아주고요. 멀어질수록 조금 더 러프하게 간단하게 보여주게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래픽 카드의 과부하를 좀 줄여주는 기능을 하고 있고요. 가끔가다 영상을 만들 때 이렇게 그 객체가 떨리거나 깜빡깜빡하는 부분이 생기게 되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LOD를 끄시고 작업을 한번 하시면은 그런 부분이 해결되는 경우가 꽤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거를 끄게 되면은 그래픽 카드에 많은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문제되는 부분에만 적용을 하셨다가 다시 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컬 디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거리에 따른 프리뷰나 아웃풋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웃풋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1000m로 최대치로 결정을 하셔야 되는 게, 멀리 있는 잔디까지 나중에 JPG나 애니메이션을 뽑아줘야 되기 때문에 거리는 최대치로 두는 게 좋고요. 프리뷰 같은 경우에 너무 길게 잡으면은 그것도 그래픽 카드에 과부하가 걸리기도 하고 속도 저하가 되기 때문에 요거를 적당한 정도로만 숫자를 바꾸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100m 정도로만 설정하셔도 충분히 작업하시기에는 불편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컬 디스턴스는 100m로 설정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아까 덴시티 설명드렸죠. 이걸 늘리면은 더 밀도 있게 작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보면은 클러스터라는 기능이 옆에 있는데,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군집, 무리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이 자연에 보면은 이렇게 노란 색깔 꽃들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모여서 있는 경우도 꽤 많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군집해 있다라는 설명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군집하는 사이즈를 정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사이즈를 정하면 이렇게 군집에 대한 밀도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보시면 여기 부분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 부분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군집이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클러스터 노이즈를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이 조금씩 노이즈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눌러주면은 여기가 조금씩 변경되는 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변경이 조금씩 되면서 노이즈하게 변경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자, 블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조금씩 이 영역으로 침범할 수 있는 영역의 여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씩 늘리면 조금씩 이게 퍼지면서 이렇게 안쪽으로 파고드는 게 보이시죠? 이런 것들을 클러스터 블러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가 설명되면은 이렇게 좀 자연스러운 느낌의 군집 상태, 무리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간단한 소개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보면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간단합니다. 요건 다들 아시다시피 이 객체의 크기를 정하는 거, 스케일링을 정하는 게 만약에 이게 1m다 그러면은 0.8m에서 1.2m까지 80%에서 120%까지 왔다 갔다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랜덤하게 적용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랜덤 로테이션이라고 해서 0도에서 360도까지 회전을 여러 가지 랜덤하게 해준다. 자, 그리고 XY도 마이너스 5도에서 5도까지 랜덤하게 발생한다. 그리고 랜덤 옵셋 같은 경우 움직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X로 마이너스 25도를 움직이냐 25도로 움직이느냐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다라는 랜덤 옵셋이 들어가 있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스케일링을 끄게 되면은 모두 다 같은 크기로 변경이 되는 거고요.
요거를 이제 갭을 크게 주면은 하나는 되게 작고 하나는 되게 큰 상황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제너레이팅 디렉션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따로 스캐터를 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스캐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Z 값으로 그 자연들이 올라와 있는 상태일 텐데, 자, 여기 추가적으로 한번 설치를 해볼게요. 여기다가 에셋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노란 꽃을 한번 넣어볼까요? 지금 보시면은 Z값으로 이렇게 발생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꽃이 이렇게 사선인데도 불구하고 Z값으로 올라가는 상태를 이렇게 보여주는 게 기본 상태인데, 요거를 좀 변경하고 싶다, 요 면에 따라서 수직하게 좀 보여주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요거를 버티컬 상태에서 얼롱 노멀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보이시나요? 얼롱 노멀로 바꾸면 이 흰색 면에 수직하게 이 꽃이 발생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티컬하게 한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Z값으로 이렇게 발생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시드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시드 기능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거 지우고 나서 자, 여기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할게요. 자, 시드 부분이 뭐냐면은, 시드는 이제 발생을 좀 랜덤하게 변경시켜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0도로 봤을 땐 이런 기능, 숫자를 조금씩 올리면 이렇게 랜덤하게 변경이 되고, 이 아이콘을 누르면 시드 변경이 되면서 이렇게 숫자 변경이 되면서 랜덤하게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숲을 만들어 줄 때 좀 뭔가 마음에 안 든다 했을 때 이렇게 시드 변경을 조금씩 해줘 가지고 조절을 한 다음에 컨트롤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려서 전체적인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명 안 드린 걸 하나 설명드려야 되는데, 여기 디스트리뷰션에서 자, 이렇게 클러스터 다 끄고 분집을 좀 올린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노란 꽃을 디테일하게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점점점 모양 있죠? 요거 누르시게 되면은 아이콘이 총 3개가 있고요. 아이콘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아이콘, 이 노란 색깔 꽃이 마음에 안 든다, 나는 다른 걸로 변경하고 싶다 했을 때 첫 번째 아이콘을 눌러서 이렇게 변경을 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돌리고 싶으면 노란 꽃을 누르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부분까지 첫 번째 아이콘 설명을 드렸고, 두 번째는 하이드 시키는 거죠. 이렇게 잠깐 안 보이고 싶을 때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삭제하고 싶을 땐 실제로 삭제를 눌러서 노란 꽃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노란 꽃을 다시 설정하고 싶다 했을 때는 여기 플러스 모양을 눌러서 노란 꽃을 눌러주면은 다시 생성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글씨를 이렇게 누르는 순간 이 모델에 따른 디테일을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보면은 스케일링을 노란 꽃만 크게 3배를 키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뭐 100%로 둔다고 했을 때 다시 100%로 두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probability of occurrence 같은 경우에는 발생 확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발생 확률을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25%씩 4개를 나눴는데, 여기만 한 40% 주고 싶다 그러면 200%로 주면은 여기가 40%가 되고 나머지가 20%가 되는 이러한 정도로 조절이 가능하고, 이걸 정확하게 숫자로 조절하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에서 조절이 가능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제너레이팅 디렉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버티컬하게 하는 상태에서 이 면을 만약에 기울이면은 기울인 면에 수직하게끔 꽃을 올라가게 할 수 있는 얼롱 노멀까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컬루전 볼륨 같은 경우에 충돌량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노란 꽃 주위에 충돌량을 조금씩 늘리게 되면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점점 주변에 애들이 없어집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내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돼 하면서 이제 컬루전 볼륨이 이제 늘어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점점 크면 클수록 이 주변에 다른 객체 3개가 없어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컬루전 볼륨을 적당하게 두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인 애드 스캐터에 대한 간단한 소개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인설트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 디스플레이, 내비게이션 정도까지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카메라라는 부분이 있고요. 카메라부터 설명을 드리면 익스포저의 이제 오토 선택과 그 다음에 밝기에 대한 선택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둡기와 밝기를 선택할 수 있는데, 여기 이펙트에 보시면은 똑같은 기능의 익스포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익스포저를 여기서 설정하셔도 되지만 이펙트에서 똑같이 설정하셔도 된다. 그리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보통 0으로 숫자가 변경이 되고요.
오토 세이브를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밝기에 대한 걸 오토로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눈 모양이 보면 FOV라고 하죠. 필드 오브 뷰라고 해서 스케치업 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스케치업에서는 단축키 Z를 눌러가지고 숫자를 조정하는 걸 이제 FOV로 조정을 하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보시면은 지금 82.4도로 이제 나와 있죠.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은 밀리미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DSLR 카메라 보면은 몇 밀리 카메라, 몇 밀리 카메라 이게 나오죠. 보통 24mm 카메라를 많이 쓰기도 하고 그 언저리를 많이 쓰는데 24도로 바꾸면 73.7로 바뀌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각도로 24도에 대한 각도에 대한 부분이 요 필드 오브 뷰랑 같이 맞물려서 각도랑 같이 설정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 클리핑 플랜이라고 해가지고, 자, 숫자를 늘리면은 가까이 갔을 때 모델이 잘리게 됩니다. 이런 식입니다. 그 클리핑에 대한 부분인데,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0으로 많이 두는 편이고요. 어떤 이제 내부에 대한 정리를 좀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내부에서 어떤 작업을 하고 싶을 때 이제 클리핑을 일부러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조절을 할 수 있다에 대한 부분 설명드렸고, 뎁스 오브 필드 같은 경우에는 다른 말로는 이제 아웃 오브 포커싱이라고 해서 카메라 기능에도 있는 건데, 자,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제가 포커싱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유리 부분을 포커싱 해보겠습니다. 자, 키고, 자, 여기 줌 부분을 카메라로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팔로우 포커스를 체크를 했죠. 이렇게 두 개를 체크했고, 그 다음에 숫자를 늘리게 되면은 이렇게 뒷부분은 점점 흐릿하게 변경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요 부분만 되게 디테일하게 보이고 점점 뒤로 갈수록 흐릿한 게 보이시나요? 완전히 뒤로 가면은 이렇게 흐린 느낌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가까운 건 어느 정도 포커싱이 되고 뒤에 이제 흐리게 되는 이런 부분을 뎁스 오브 필드 기능이라고 하고요. 이걸 최대치로 놨을 때 10이고 0으로 놨을 때는 최소치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이제 아웃 포커싱 카메라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뷰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카메라에 보면은 투시도 퍼스펙티브 기능과 투포인트 퍼스펙티브 이소점에 대한 기능이 있습니다. 요거는 딱 눈으로 보셔는 알겠지만은 이 세로선들이 지금은 뭔가 방향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투포인트 퍼스펙티브를 하게 되면은 모든 부분이 수직으로 딱 맞춰지는 이러한 기능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실점을 투포인트로 잡을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업할 때는 보통 퍼스펙티브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뭐 20mm 안짝으로 이렇게 하고 나서 작업하시는 게 작업하시기엔 훨씬 더 수월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탑뷰, 프론트뷰, 레프트뷰, 뭐 이렇게 바텀뷰 여러 가지가 있죠. 이걸 누르면은 완전하게 직교로 보는, 평면도처럼 보는 탑뷰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또 다르게는 이제 프론트뷰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프론트를 완전하게 보실 수 있는 상태가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레프트, 바텀 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또 나오고 싶으시면은 이렇게 퍼스펙티브 P 단축키로 눌러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단축키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P가 퍼스펙티브고 F8이 투포인트 퍼스펙티브여서, 자, 이렇게 보시면 나는 여기서 사진을 이렇게 찍을래 했는데 지금 수직이 제대로 안 맞아 있을 거예요. 그거를 F8번을 눌러서 수직을 맞춘 다음에 씬을 거는 이런 느낌을 내면 됩니다. 그래서 씬을 낼 때는 보통 투포인트 퍼스펙티브를 결정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이 상태에서 일부러 이렇게 카메라를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안정감을 위해서는 F8번 눌러서 투포인트 퍼스펙티브를 사용하시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까지 카메라 기능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옵션에 있는 거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라이팅 모양, SM 모양, 그 다음에 패스 모양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것들이 왜 있냐면은 어떤 이제 우리가 라이팅을 이렇게 작업을 막 하고 있어서 작업을 했는데, 이 라이팅을 작업한 거를 이제 조금 멀리서 보려고 하니까 이 모델링이 안 보이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때는 라이팅을 이렇게 껐다 켰다를 할 수 있는 이러한 기능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객체마다 이렇게 SLC 숨겨지냐 안 숨겨지냐, 뭐 객체에 대한 부분들 라이팅을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패스 기능도 마찬가지예요. 패스도 했을 때 그런 패스 모양이 이렇게 바닥에 좀 진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숨길 수가 있고요. 섹션도 껐다 켰다를 할 수 있는 거죠. 카메라도 마찬가지고, 그리드 모양이 조금 다른데, 그리드 모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컷을 잡기 위해서 어떤 구도를 나타내기 위한 이러한 부분이 하나 추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전체적으로 이런 아이콘들을 껐다 켰다 하고 싶을 때는 단축키 L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L을 누르면 되고, 그리드는 그대로 있는 게 보이시죠? 그리드는 적용되지 않고 이렇게 라이팅들을 모두 껐다 켰다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포인트 라이트를 여러 개를 했는데 한 번에 이렇게 잡을 수도 있어요. 요거를 딜리트로 삭제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요런 기능들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모드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아이콘 4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 모드를 리트 모드라고 하고 Alt 1로 단축키를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이콘은 이제 와이어 프레임 모드라고 해서 Alt 2번을 단축키로 쓰고 있고요. 누르면은 이렇게 선과 점 부분으로 이루어진 모델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것도 때에 따라서 사용이 가능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클레이 모델 모드라고 해가지고 Alt 3를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흑백에 대한 부분으로 설정이 가능하고, 흰색 소재로 이제 작업이 가능한데, 요거를 볼륨을 강조하고 조명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러한 모드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이나믹 모드가 이렇게 있는데, 자, 다이나믹 모드를 지금 보시면은 이제 스캐터를 꺼줄게요. 자, 사람 모양도 하나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걷는 사람으로 해서, 자, 이렇게 놓고, 자, 보면은 디스플레이 다이나믹 모드를 누르면은 이렇게 사람이 움직이기도 하고, 자동차도 이렇게 바퀴가 움직이고 있죠. 이런 것도 다이나믹 모드. 그 다음에 스틸 모드로 바꾸면 사람이 멈추고 바퀴도 멈춥니다.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스틸 앤 다이나믹 모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컴퓨터가 사양이 좀 딸리거나 그런 분들이 이제 D5 렌더를 좀 하시고 싶으시면은 프리사이즈 모드랑 스무스 모드가 있어요. 그래서 F1번과 F2번으로 단축키를 쓰시면 되고요. 지금은 프리사이즈 모드로 이제 정밀한 모드라고 보시면 되고, 러프한 모드는 F2번으로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모델링이 빠르게 움직일 것이고, 이렇게 작업을 하시다가 F12번을 잠깐 눌러보면은 이렇게 미리 보기에 대한 퀄리티가 보입니다. 그래서 스무스 모드로 쓰다가 F12번을 한번 보시고, 다시 작업을 보시고 싶을 때 F12번을 누르면은 이렇게 꺼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F1번 누르면 다시 돌아오고요. 자,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까지 디스플레이 설명이 끝났고,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설명을 어느 정도 드렸지만 다시 설명을 드리면, 5비트 모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스케치업이랑 똑같이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우스 가운데 버튼으로 이렇게 5비트를 할 수도 있고, 오른쪽 버튼으로도 라이너 같이 5비트를 할 수가 있다. 요거 설명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우리 Shift로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펜 모드를 쓸 수가 있죠. 스케치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5비트 모드로 사용할 때 우리가 D5 렌더를 조금 더 친숙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플라이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WASD 그리고 Shift를 누르면서 뒤로 빠지면 좀 더 빠르고, Shift를 누르면서 마우스 앞으로 가면은 조금 더 빨리빨리 더 움직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페이스를 누른 상태에서 앞으로 가면은 조금 더 천천히 가죠. 마우스 가운데 클릭으로 이렇게 오른쪽 버튼 돌릴 수 있는 이런 모드가 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하늘을 바라보게도 돌릴 수도 있고,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이런 것들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플라이 모드를 쓰면 되고, 자, 이렇게 보면은 워크 모드가 있죠. 워크 모드는 보시면 알겠지만 사람 눈높이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플라이 모드도 마찬가지예요. 플라이 모드는 이제 완전히 이제 0,0,0 위치에서 49.27m의 높이로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무브먼트 스피드 같은 경우에 빨리 움직이면은 좀 더 빨리 움직이게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5로 두고 작업을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로테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화면을 이렇게 돌릴 수가 있어요. 요거는 애니메이션 할 때 좀 쓸 수 있는데, 사실 애니메이션에도 이 기능이 있기 때문에 사실 쓰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워크 모드는 완전히 이런 땅바닥에 딱 붙어가지고 사람이 움직이는 듯한 느낌으로, 자, 오른쪽 버튼 누르고 홀드 회전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기능이 있고, 마우스 가운데 클릭으로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를 이렇게 누른 상태의 위치에서 위로 가면 앞으로 걸어가는 거고, 밑으로 가면 좀 뒤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회전, 뭐 높이, 속도 이런 거 저장해가지고 이렇게 워크 모드를 진행할 수 있다라는 걸 설명을 드리고요. 자, 이렇게까지 내비게이션 설명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 편에서는 이제 조금 영상이 길었지만은 아무래도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은 드려야 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은 다 드렸고,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은 제가 나중에 자세하게 한 편 한 편 짧은 영상으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2편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3편 영상에서는 나머지 인터페이스 설명 뒤에 첫 번째 영상에서와 같이 이렇게 조작하는 방법들을 제가 실제로 적용한 것들을 보여드리면서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럼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2편은 마무리하도록 하고 3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